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몸을 담고 있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넣고 있는 제 입장에서 요즘 종부세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참 흥미롭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나왔어야 정상이 아닐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것들을 가지고 총선을 준비하는 게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이 방향이었는데 실제로 국토부 장관님이 들어와서 한 거는 전 정권이 했던 시스템을 옳거니 하고 가져와서 그대로 하고 있다가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있다가 뭐 하다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꺼내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현 정권이 왜 이제 와서 이 타이밍에 종부세랑 세금 얘기를 꺼내는지, 그리고 종부세는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요번에 제가 책이 나옵니다. 완성이 됐는데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투자를 해오신 저 이제 백수클럽 6분이 같이 이제 만드셨어요. 책을. 제가 봤을 때 원고가 굉장히 좋아요. 책의 주요 내용은 저와 함께 투자를 해오시면서 또는 본인의 투자 생활을 해오시면서 느꼈던 거, 배웠던 거, 특히 이번에 힘든 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포기하지 않은 분들, 다음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시장에서 많은 걸 느끼거나 너무 힘들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들어있고, 어떤 투자 비법이나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난 잘 살아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뭔가 자극적으로 돈을 이만큼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책은 아니고요. 현재 시장에 느낀 바가 많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뭘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여태까지 시장을 버텨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번에 예약 판매 이벤트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요건 이벤트가 설명이 좀 길어가지고요. 그리고 시장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 힘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번다는 거는 저는 좀 제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공동 저자분들, 또 그리고 요 출판 처음부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앞으로까지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해서 진행하시는 저희 회사 직원분, 그리고 또 출판사 분들을 제외하고 제 앞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뭐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혀 사적으로 이용할 계획이 없고 좋은 곳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책이 돈이 얼마가 안 돼요. 이게 또 잘못하면 생색내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뭔가 이제 선행을 함에 있어서 그 금액이란 게 있는데, 이게 어쨌건 제 마음이 그렇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네이버 기사에 나와 있는 종부세 기사만 가져와도 이게 다 가져온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대충 찾아도 대략 한 5개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종부세 얘기를 이제 와서 꺼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뭐냐면 일단 요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종부세 폐지가 답이다.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여당이 먼저 꺼낸 얘기는 뭐냐면 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예요. 자, 왜 하필이면 다주택 중과 폐지부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주택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제가 뇌피셜이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 저 현재 정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이념을 가지고 정치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준한다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여당을 전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다주택자가 만약에 종부세를 중과받게 되면요, 다주택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물건을 금매로 던지고 떠나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다주택자가 늘지는 못하거든요. 취득세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던 그 다주택자 투기꾼들 막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안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나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금매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가보시면은 지방 같은데 법인의 이제 종부세 회피 매물이 상당히 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은 다주택자의 이탈이 줄어들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버팁니다. 버틴다는 개념이
누군가 들었을 땐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다주택자들은 버티면서 노는 게 아니라 세를 놓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시장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임대차 시장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떠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의지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아무도 얘기를 못 꺼냈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비난이 더 많았거든요. 다주택자는 필요하다. 심지어 여러분 다 들으시면 벌써 거북하실 거예요. 갭 투자는 필요하다. 그리고 투기꾼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래야 분양시장도 돌아가고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그리고 전월세가 공급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세금 시스템을 고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중간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빅이벤트가 금리 급등이랑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결국에는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감지가 되고 이런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종부세가 약간 골치 아픈 게 지금 법적 다툼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합헌 판결이 났다고 다 끝났다는 분위기로 만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순하지가 않아서 여기저기서 계속 이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골치 아픔도 있고 종부세는 팔 때 내는 것도 아니고 살 때 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 보유할 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제 얘기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끄집어 내기도 어려운데 이거는 경제학자분들이나 뭐 선진국의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의 경제학자분들은 그냥 다 알고 계신 건데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요. 월세나 전세가 올라가요. 그래서 일부 국가는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분들, 외국은 월세겠죠. 이분들이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를 올리니까 월세가 오른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올리겠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내라. 이렇게까지 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구 용역을 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즉 앞으로 다가올 제 생각이에요. 전세가 상승 이미 일어나고 있어서 아직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지금 잔뜩 벼르고 있는 월세 폭등에 대해서 종부세는 비난의 대상을 피해가기 어려워요. 왜냐면 정상적인 영구 용역이 나오면은 얘는 100% 나옵니다. 제가 100%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재산세, 보유세, 뭐 종부세 이런 걸 올리면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뭔가 넘버링이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약간 넘어가 볼까요? 만약에 제가 1년이 넘게 지금 얘기해온 것처럼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특히 전세가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게 누구 잘못이지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전세가 폭등을 해요. 현재 여당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지난 정권에서 이미 규제를 다 걸어놨어요. 규제를 더 할 수도 없어요. 대출을 더 막기도 애매합니다. 대출을 또 중단하기도 애매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주택자를 늘려야 되는데 다주택자를 이제 와서 늘릴 방법도 없어요. 일단 책임이 어디 있는지는 밝혀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다주택자가 줄었다 뭐 이런 얘기보다 종부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뜬금없이 이 타이밍에 갑자기 종부세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불을 붙일 이유가 전 없다고 보거든요. 종부세가 폐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주택자가 좀 더 시장에 남아있고 더 이상 가격이 전가가 되지 않겠죠. 결국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셨던 게 취득세 언제 풀리냐, 종부세 언제 폐지되냐, 양도세 얘기도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이 뭐였냐면은 나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정권이 하는 걸 봤을 때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꺼낼 수는 있어도 이유 없이 다주택자에게 좋아 보이는이라는 표현이 말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좋아 보이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안 할 것이다. 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현재 여당이면은 다주택자 뭔가 혜택 주는 거 하겠냐? 국민들이 욕하는데 그럼 다들 안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월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손을 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책임 소재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구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사람이 붙으면은 종부세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지난 정권에서 건드린 게 재산세, 종부세만이 아니거든요. 또 뭐 있죠? 양도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취득세가 있어요. 양도세는 이미 유예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매듭 짓는지를 좀 보면 되겠지만 취득세는 왜 풀겠어요?
취득세는 전월세 공급자가 부족하다. 전월세 시장에 공급자를 늘려야겠다. 다주택자가 필요하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건데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현재 정권의 방향이 일로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제일 아쉬운 건요. 이거 정치적으로 말싸움하기 전에 영구 용역 때리면요.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취득세 중과가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 나와요. 이게 뇌피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진이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오면은 현재 여당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뭔가 법을 바꾼 다음에 몇 년이 지나가면 이게 연구 용역이 가능해지는데, 이미 지난 정권에서 법을 시행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종부세는 데이터가 차고 넘쳐요. 근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말싸움 정치 프레임에 끌려가기 바빴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꺼내면은 약발이 떨어져요. 야당이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럼 너네 지금까지 뭐 했는데? 왜 우리 정권이 했던 거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봐야 돼요.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저는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이런 기사를 봤다고 야 종부세가 이제 없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현재 여당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을 봤을 때 좀 더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걸 나한테 어떻게 대입할지는 추후에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서 제가 뭔가 중요한 사항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진짜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이게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없고 시장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번 책에 담겨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